삼키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가 담긴 석탄주. 2024년에 미인주 다음으로 첫 번째로 빚은 술은 석탄주였는데요. 맵쌀죽으로 밀술을 하고 찹쌀 고두밥으로 덧술하는 이양주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석탄주에 감탄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감탄주의 주방문을 공개하기 전에 맛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갓 걸은 감탄주의 맛. 바디감은 묽은 요거트처럼 진득함이 느껴졌고요.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맛도 났습니다. 삼킨 후에도 달콤함이 혀끝에 남아 은은하게 맴돌았고요. 누룩의 향도 살짝 치즈 같은 느낌으로 콤콤하게 느껴졌어요. 계속 생각나는 맛이네요. 냉장 숙성 이틀 후에 마셨을 땐 옅은 탄산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탄주의 재료입니다. 맵쌀가루 400g을 준비합니다. 저는 습식가루를 사용했고요. 준비한 쌀가루를 체에 내려 곱게 쳐줍니다. 이렇게 체에 내려주면 쌀가루가 뭉치지 않고 물에 잘 풀어지게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곱게 내린 쌀가루에 따뜻한 물 1리터를 넣고 잘 풀어줍니다. 꼭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넣으셔야 합니다. 저는 실수로 끓인 물을 뜨거운 채로 넣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하니 쌀가루가 물에 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뭉쳐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섞어줬습니다. 팔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술면 잘 완성된다면 제 팔쯤이야 괜찮습니다. 범벅을 섞는 동안 물 1리터를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범벅을 넣어 죽을 씁니다. 네, 정말 죽 쓰고 있네요. 죽 써서 술이나 만들어야겠습니다. 팔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젓고 또 젓다 보니 점점 뭉친 덩어리들이 잘 풀어져서 미음 같은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해요. 가장자리부터 끓기 시작하는데요. 가운데 큰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죽을 잘 익혀줍니다. 죽의 색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고 뜸을 들여 밑술죽을 완성합니다. 다 익어서 밑술죽이 완성되면 뚜껑을 닫고 잘 식혀줍니다. 전 식히는데 4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사이에 술을 담을 항아리를 소독했습니다. 죽이 식으면 전날 햇빛에 말려둔 누룩 200g을 준비합니다. 죽이 식었는지 확인하고 손의 온도보다 시원하다 싶으면 누룩을 넣어줍니다. 식은 죽에 누룩을 넣고 잘 치대줍니다. 저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까지 마친 뒤 맨손으로 치댔는데요.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의 온도가 잘 전달되어 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전 SK2 피테라 에센스 광고를 보면 술 만드는 조조사들의 손은 늙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연구를 하다 화장품이 탄생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 마사지를 해준다 생각하며 치대다 보면 질척거리던 죽이 서서히 흐물흐물해지다 묽게 변하고 전분이 손에 묻어나지 않는 때가 생기는데요. 그때까지 치대고 발효통에 옮겨주면 밑술이 완성됩니다. 지금 보니 제 감탄주는 조금 덜 치대진 것 같네요. 다음번엔 좀 더 치대서 더 묽게 밑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다 담았으면 발효통 입구 주변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 닦아서 잡균의 오염을 예방해 주었는데요. 이 소독은 술 빚기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전 뚜껑에 물이 고여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면보를 덮어 뚜껑을 닫아주었습니다. 25도 전후의 온도에 발효통을 보관하고요. 24시간 후에 덧술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밑술을 한번 저어주면 산소가 유입되어 효모가 증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12시간 후쯤 해주면 좋은데 전 깜빡하는 바람에 20시간 후에 밑술을 저어주었습니다. 죽이 완전 물처럼 변해있고 거품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네요. 다시 뚜껑을 덮고 덧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찹쌀 2kg는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고 4시간 불려두었는데요. 씻어도 깨끗한 물이 나오질 않아서 약 40분가량 쌀을 씻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쌀은 10분 이내로 씻는 게 좋다고 하네요. 쌀알이 깨지지 않게 아기 다루듯이 씻는 게 포인트인데요. 쌀을 씻는 것만으로도 왜 술 만드는데 정성이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온 후 4시간 쌀을 불리고 1시간 정도 물을 빼줬는데요. 찜기에 물을 올리고 젖은 면보를 깐 뒤 물이 끓어 증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찹쌀을 올려줍니다. 골고루 펴준 뒤 숨구멍을 내주어 쌀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면보를 덮고 뚜껑을 닫아 약 30분 정도 중강불에 쪄준 뒤 뚜껑을 열어 한 번 저어주었는데요. 위아래를 잘 섞어서 바닥은 너무 익고 위는 설 익는 걸 방지해줬고요. 이 뜨거운 증기와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고두밥을 잘 짓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더 익혀주었습니다. 고두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익으면 넓게 펼쳐 잘 식혀줍니다. 온도가 높으면 효모균도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식혀주어야 합니다. 전 약 40분가량 식혀주었고요. 고두밥이 다 식으면 밑술을 꺼내 덧술을 준비합니다. 밑술의 모양이 아까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효모가 그 사이에 더 증식을 한 거겠죠? 고두밥을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차게 느껴지면 좋은 온도입니다. 식은 고두밥을 밑술에 잘 넣어줍니다. 전 약 25시간 만에 덧술을 진행했는데요. 밑술이 죽인 경우 밑술의 상태를 봐가며 24시간 안에 덧술하는 걸 추천합니다. 섞을 땐 밥이 으스러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밑술에 살살 풀어주었는데요. 뭉친 부분이 없게 한 알 한 알 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귀찮다고 세게 문지르면 밥알이 뭉개져 술이 탁해지고 맛이 없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입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도수 높은 소독용 알콜로 닦아주었습니다. 다 담고 나니 항아리가 든든해졌네요. 이젠 뚜껑을 덮고 발효를 시작할 텐데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 저는 술을 거를 때까지 절대 뚜껑을 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 25도 전후로 만 4일간 발효했고요. 15도 전후의 온도로 15일간 저온 발효해 총 19일간의 발효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 만드는 과정 중 가장 화려한 시간은 세수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뚜껑을 열기도 전에 향긋한 술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그동안 항아리라 발효 중에 안을 볼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술이 됐겠지. 그래도 다행히 냄새는 술 냄새가 나네요. 물이 있네. 물 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묽게 졌어야 했었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해봤는데 밥알이 삭지 않고 위에 물이 떠있지 않아서 좀 걱정했어요. 보기와는 달리 국자로 눌러보니 안에 수분감이 꽤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빚다 보니 거름망이 너무 작아서 힘들더라고요. 다음번엔 좀 더 큰 거름망을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쭉쭉 나온다. 꽤 많이 쳤는데? 술을 짤 때 손아귀 힘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팔 운동을 좀 해둬야겠습니다. 그래도 술이 시원하게 나오는 걸 보니 힐링이 됩니다. 술은 총 3리터쯤 나온 것 같아요. 시음할 술도 따로 빼놨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줍니다. 이번엔 만드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힘드네요.
설거지거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술 만드는 순수 재료값은 15,000원쯤 들었고요. 양은 3리터. 물을 타지 않은 원주의 원재료 값이 500ml에 2,500원쯤 되겠네요. 프리미엄 막걸리를 이렇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니. 물론 정성엔 값을 매길 수 없겠죠? 낮은 도수와 청량감을 원하시면 물을 타서 냉장 숙성해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술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또 만나요.